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도주한 일당 2명이 시민 제보로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창원으로 압송해 어젯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여성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31살 심천우와 36살 강정임이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인 어제 오전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돼 어젯밤 창원으로 압송됐습니다. 범행 이유와 심경 등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찰은 밤사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도주 경로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8일 날 서울에 올라간 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병 인계를 받아서 창원으로 일단 내려와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심 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함안에서 일당 중 1명은 붙잡혔지만 심천우와 강정임은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들은 시민 제보로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오는 날부터 이때까지 뭔가 조금 수상한 점이 있는데다가 나갈 때 남자 행동이 영 기름직하다. 경남에 무슨 살인사건 났다는데 혹시 그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창원 서부경찰서는 심천우와 강정임에 대해 밤사이 1차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이번에도 강력범죄를 해결한 건 역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던 당시 피의자들은 이미 경남을 벗어나 서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검거할 수 있던 첫 기회를 놓쳤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했다지만 함안에서 형사들의 미행이 들키면서 피의자들이 달아나 버린 겁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후속 대응도 늦었습니다. 심천우와 강정임의 신원을 붙잡힌 신모 씨를 통해 27일 새벽에 알아냈지만 공개 수배는 하루 지난 28일 오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 수배가 내려지던 당시 심 씨와 강 씨는 함안을 빠져나가 서울 모텔에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전국 일제 수색이나 검문 검색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이 걸어서 도망쳤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해 함안 지역 수색에 주력했습니다. 도주 현장 주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 주변 주민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섬세하게 살펴서 신고를 부탁합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남녀 2명이 고속도로를 걸어간다는 일반 신고가 있어 피의자들이 포위망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색에만 주력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이딴 실책에 제보가 아니었다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어기를 끝낸 멸치잡이 선단들이 본격적인 조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어획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예년 같은 만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1시간 남짓 거리의 남해, 멸치대를 찾은 어선 2척이 바다에 내린 500m 길이의 그물을 힘차게 당겨 올립니다. 그물 한가득 어른 손가락만한 은빛 멸치가 헐떡입니다. 석 달 금어기를 지내고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주바하고 고주바 소지가 조금 났습니다. 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멸치가 이렇게 좀 났으면 좋겠는데. 선원들이 멸치를 선단의 다른 배로 즉시 옮겨 그 자리에서 소금물에 삶습니다. 물 바깥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영과 거제 등 경남 남해안에서 잡히는 멸치가 전국 멸치 어획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한 해 위판액은 보통 1,000억 원 안팎. 해마다 평균 18,000톤이 잡혔지만 지난해에는 12,000톤으로 급감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산란과 서식 환경이 나빠진 탓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매장에서는 1.5kg에 15,000원, 예년 가격을 형성하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첫 출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는 1,000억 이상 목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빛 만선의 꿈을 실은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회장이 구속돼 석 달 가까이 경영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B&K 금융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K 금융그룹 이사회는 임시회를 열고 새 회장 선출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중순쯤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최고 경영자 후보 물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성세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후 2달 반이나 경영진 공백이 이어져 주주와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장기간 유고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임원 추천 후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사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B&K 금융그룹 특히 부산은행은 그 지역사회 경제 중심축에 있습니다. 어떤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부응되어줘야 되고 거기 뒤따라줘야 되는. 차기 회장 선출까지는 최소 석 달 가까이 소요될 전망. 후보군으로는 현재 B&K 금융그룹 비상경영체제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과 현 경남은행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퇴직한 B&K 임원 등 제3의 인물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외부 인사 영입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지역 경제계와의 지나친 유착이 회장 구속 사태가 빚어진 한 원인인 만큼 이번에는 금융지주와 은행장을 따로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남해안에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통영과 거제, 남해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며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통영과 거제에는 지금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재 강력한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아직 해안에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장마전선이 중부 쪽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 내륙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도 장마지만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어젯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젯밤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낮 기온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은데요. 낮 기온 다시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거센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협력사 미주산업이 청소와 웨지 설치에 투입할 작업자 5명을 뽑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남광이 취부와 용접, 사상 등 분야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10,000원 이하가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천석기업이 전기 배선 공사에 일할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선박 부분품 제조업체 용강기업이 절단원으로 5명을 뽑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옥성기업이 선박 보온 작업에 투입할 작업자 20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뒤 해외로 달아났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전 축구 선수 36살 구모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0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프로축구 2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배임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 전 차장 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임액이 달라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경남FC가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위해 FC 서울에서 김근환 선수를 영입하고 윤종규 선수를 임대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김근환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가능해 193cm의 장신을 활용한 공격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윤종규 선수는 수비력을 높이는 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 공예품대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은상과 입선작이 임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주관단체인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김모 이사장이 조작한 것을 확인했고 김모 이사장은 이를 인정해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최초 결과를 확인한 뒤 심사 결과를 원래대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비치 해수욕장과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해수욕장은 전국 256개 해수욕장 가운데 5곳만 선정됐는데 경남에서 남해 상주와 사천 남일대 2곳이 선정돼 각각 6천만 원의 국비 성과급을 지원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시설관리 운영과 안전관리, 환경관리, 해수욕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에 올해 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한미 FTA 등 축산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양돈농가 10곳과 한우농가 4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 정전, 화재 등을 감지하는 환경관리 시스템과 사료와 자동급여기 등을 제어하는 사양관리 시스템, 생산과 출하관리 등을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